나름대로 입찰했는데 자꾸 폐찰합니다. 에휴, 이번에는 꼭 낙찰 받아야지. 이런 상태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좋은 물건 하나를 낙찰받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하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조급함이다. 빨리 자꾸만 낙찰받고 싶어진다. 어느 정도 이론상으로 경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고 수익 구조도 깨달았다. 이제 정말 낙찰만 받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면 잠시 호흡을 가다듬자. 실제로 숨을 길게 몇 번 내쉬어보자. 정말 효과가 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경매는 왜 하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수익이 목적이 되어야지 낙찰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꾸 이런 조급함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결국 고가 낙찰을 받게 된다. 아니면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제 입찰 서류를 제출하고 개찰을 기다리고 있다. 드디어 내가 입찰한 물건이 발표가 된다. 사건 번호 2020 타경 1234 1등 김경매 3억 5천으로 낙찰되었습니다. 2등 김차순 2억 9천입니다. 차순위 신청. 어떤가? 낙찰이다. 하지만 6천만 원 차이가 났다. 괜찮다. 수익만 나면 그만이다. 차순위와 차이가 크게 나도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나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낙찰받아 수익 실현을 한 경험이 있다. 결국 돈을 벌면 낙찰을 못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이 다르다.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합당한 낙찰가를 정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함 때문에 냅다 지르게 되는 상황을 말하고자 한다. 위 예시 상황에서 시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입찰가를 3억 3천으로 산정해 놓았다. 그러나 너무 낙찰받고 싶은 마음에 무려 2천만 원을 올려 적은 것이다. 실제로 입찰가를 법원 현장에서 직접 작성해 보면 쉽게 올려 적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된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번 유찰이 된 물건이 있다. 최저가 2억 5천이다. 그런데 시세 조사를 해보니 2억 5천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기다려야 한다. 굳이 일반 매매의 가격을 주고 경매로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 경우도 역시 조급함이 문제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아버린다. 그리고 슬슬 후회가 밀려온다. 한 번 더 유찰되고 나서 입찰할 걸.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낙찰받아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이다. 생각했던 입찰가가 있었는데 막상 법원에 가니 경쟁자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꼭 낙찰받아야겠다는 생각에 가격을 수정했어요. 또 다른 물건을 찾기 힘들 것 같고 떨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을 찾자.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입찰하려는 물건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찰할 물건을 빠르게 찾는 물건 검색 훈련법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입찰하려는 물건이 있다. 그런데 며칠 뒤, 몇 주 뒤에
입찰하고 싶은 물건을 또 체크해 놓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굳이 오늘 그 물건에 목을 매지 않게 된다. 만약 폐찰하더라도 다음에 입찰할 물건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원래 조사를 통해 결정했던 가격으로 입찰가를 적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적 포인트가 나온다. 나의 입찰가를 믿어라. 물론 철저한 시세조사 및 현장조사가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마인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 정말 오늘 낙찰 안 되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입찰해야 한다. 생각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정말 안 되면 그만 이라는 마음으로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열심히 물건 검색을 통해서 다음 물건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물건을 준비해 놓자. 나는 물건 검색을 하면서 한 달에 입찰할 물건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었다. 물론 하나하나 세세하게 조사를 다 하지는 않는다. 가조사를 통해서 괜찮은 물건임을 확인하고 체크해 둔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본조사에 들어가는 것이다. 매달 10개 정도의 물건을 선별해 놓아야지 하는 목표로 접근하면 좋다. 그렇게 해놓고 입찰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 어차피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마인드를 유지하면서 입찰이 가능하다. 설령 진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소탐대실하지 않게 된다. 꾸준한 물건 검색과 시세 및 현장 조사의 중요성을 깨닫기 바란다. 아, 그렇게 많은 물건을 어떻게 매일 검색해요? 사건 하나 보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아직 물건 검색 훈련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돈 벌 수 있는 정보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러면 한 물건을 검토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런 훈련을 연습하면 1시간에 60개 이상의 물건을 볼 수 있다. 이런 과정은 모두 내가 강조하는 효율적인 경매 투자를 위해서이다. 빠른 물건 검색을 하지 못하고 다음 입찰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의 경매 물건에 쉽게 꽂혀버린다. 사랑에 빠지듯 마음을 줘버린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다. 다음번 차례가 없다는 조급함과 압박감이 그렇게 만든다. 실제 처음엔 1년에 좋은 물건 하나만 낙찰받아도 괜찮다. 자, 정리하겠다. 경매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여유를 갖자. 그 여유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물건 검색과 다음 물건을 준비하는 노력에 의해서 생겨난다. 낙찰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어느 순간 덜컥 나에게 찾아온다. 낙찰이란 녀석은 말이다. 꾸준히만 입찰하면 낙찰은 시간 문제다. 바랬던 물건을 원하는 가격에 낙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낙찰 이후의 과정을 손쉽고 빠르게 처리하고 진행시킬 수 있다. 명도비도 아깝지 않게 되고 중개비도 배로 줄 수 있으며 매물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참 쉽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일이 진행된다. 그러나 조급함과 압박감 속에서 낙찰받은 물건은 낙찰 후의 절차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등과의 차이도 많이 나고 한 번 더 유찰되어서 받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깝다. 이사비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중개비도 아까워
직거래를 살펴보며 매도 가격도 쉽사리 깎아주지 못한다. 모든 것이 어렵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경매 정말 어렵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경매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물건 검색 훈련과 다음 물건 준비 이외의 하나의 팁을 더 알려주겠다. 초보 경매 투자자라면 일단 자신의 바운더리를 정해보자. 처음에 전국의 전 지역을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그리고 좀 더 세분화시켜보면 더욱 좋다. 내가 잘 모르는 지역은 한두 번 입찰해서 바로 낙찰받기 어렵다. 그래서 꾸준하게 접근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물건 검색, 시세조사, 현장조사 등을 한 물건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자. 다시 찾아보았을 때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리를 해 놓아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다음번에 투입해야 하는 나의 노력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 줄어든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경매 투자이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경매로 돈은 벌고 싶은데 공부를 위한 투자, 행동하려는 실천력이 없다면 당신은 그냥 행운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매번 복권을 동전으로 긁고 있는 것을 노력이라 말하지 말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2층 주택의 방 한 칸에 월세로 살았습니다.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항상 집 주인이 조용히 하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최선의 원천은 홀로 계신 어머니였고 가난을 끊고 싶었습니다. 노력한 결과로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여 직장 생활을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젠 순자산이 80억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어느 순간 카운트하는 것을 멈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매달 월급을 훨씬 넘는 월세가 들어옵니다. 회사는 휴직 중입니다. 퇴사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돈도 벌었지만 시간과 마음의 자유도 얻었습니다. 굳이 주말이나 빨간 날에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평일에 여유 있게 예약을 해서 어디든 휴식을 취하고 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는 원하는 만큼 베풀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교육생 한 분은 상가를 낙찰받아 월세 275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경매를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낙찰받고 1년도 안 되어서 시세 차익으로만 1억 넘는 돈을 손에 넣은 분도 있습니다. 이 상품은 부동산 규제도 없습니다. 또 다른 교육생은 빌라 낙찰을 시작으로 월세를 만들고 투자를 계속해서 현재는 자산이 12억입니다. 물론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에 혹해서 신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배운 내용을 잘 따라 해야만 합니다. 이 강의는
교육 내용을 그냥 전달하고 끝이 아닙니다. 어려워하는 분들은 행동하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실행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세팅입니다. 놀라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이클만 직접 진행해 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네 이러면서 방법과 시스템을 알게 됩니다. 완벽한 교육과 학습으로 첫 번째 물건을 처리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은 혼자 알아서 낙찰받아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교육생들을 보면 벌써 여러 부동산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노력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삶이 달라집니다.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자유가 생깁니다. 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모든 생활에서 안정이 찾아옵니다. 저는 지금도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전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강의만 하는 강사들보다 현실적인 최신 노하우를 계속 퍼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200만 원의 비용을 받으며 1:1 코칭으로 진행하던 부동산 경매 실전 투자 교육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녹여냈습니다. 교육은 10배 이상의 가치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철학과 신념입니다. 따라만 하면 되고 따라만 할 수밖에 없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통 온라인 강의라고 하면 결제만 해놓고 끝까지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이 수업을 함께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미션을 달성해 나가면서 완강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믿고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과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도록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결심했다면 실천하세요. 어쩌면 이게 당신을 바꿀 수 있는 전부입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